자, 오늘은 아파트를 구매할 때 땅을 볼 줄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현수막 보이시죠? 그림에 보이는 현수막. 이 편한 세상 2차 입주민들이 수영강을 훼손하는 초고층 오피스텔 건설을 결사 반대하겠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3차까지 아파트가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2차 입주민들만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현장을 가서 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가 보면 재송동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 수영강 옆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자, 여기 아파트 1차, 2차, 3차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보이시죠? 1차, 3차, 그리고 여기가 2차네요. 왜 굳이 2차 아파트 입주민들만 초고층 오피스텔을 결사 반대할까?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속력 하면은 우리 대형 개발 호재가 있죠. 한진택배, 옛날 한진 CY 부지에 최근 이제 심의가 작년에 통과했습니다. 작년에 통과해서 여기에 중공업 지역 땅을 일반 상업 지역으로 바꾸고 부산시와 협의가 거의 끝났죠. 여기에 이제 웨이브시티라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부지가 54,480제곱미터 정도, 하여튼 15,000평, 6,000평 정도 됩니다. 거의 LCT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LCT 부지. LCT 부지가 보자. LCT가 65,000제곱미터네요. 자, 계산을 해볼까요? 65,000제곱미터 곱하기 0.302. 약 19,000평. 19,000평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자, 부산의 거의 랜드마크 아파트죠.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멋진 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요 뒤에 두 개 동이 더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아파트랑 숙박업,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 아파트 허가 이렇게 쭉 다 들어가 있죠. 상업용 건물까지. 요 정도보다 조금 작은 규모의 LCT급 아파트가 여기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엄청난 대형 호재죠.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펜스를 쳐놨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사 안내 이렇게 나와 있죠. 원래 여기가 중공업 지역, 색깔이 보면 중공업 지역 땅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바뀌었어요. 상업 지역으로. 자, 토지음 한번 볼까요? 제가 미리 검색을 해놨는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송동 856-1번지. 자, 여기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죠. 네, 고시가 2022년 10월 12일 날 고시가 되었습니다. 빨간색으로 바뀌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사가 곧 진행이 되겠구나. 어느 정도 부산시와 협의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한 2, 3천억 관련 추가적으로 분담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또는 여기 주변을 위해서 일부 이렇게 부담을 하고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는 조건으로 웨이브시티라는 높은 건물들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게 들어오면 주변으로는 이제 시행사들, 시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LCT급이 들어오니까 이와 비슷한 아파트들을 또 짓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LCT도 마찬가지예요. 자, 볼게요. 이게 LCT가 들어오니까 생활권이 확 좋아졌죠. 아파트 가격도 비싸지고. 그래서 보면 뒤에 이제 경동 리인이라든지 이런 각종 오피스텔이나 호텔 이런 것들이 우죽순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땅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런 중동 쪽도 마찬가지고. 가까운 데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 지어졌죠. 웨이브시티도 마찬가지예요. 웨이브시티만 딱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와 관련된 가까운 곳에 여기 또 보면 부지가 최근에 매입이 다 됐거든요. 센텀, 센트레빌, 플레비뉴 오피스텔 이렇게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자, 협성 루에나 센텀 오피스텔도 최근에 부지가 다 매입이 되어서 들어올 예정이고요. 많습니다. 뭐 여기 리치먼드 시티 센텀 오피스텔, 주변 환경이 좋아질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땅을 사서 매입을 해 놓는 겁니다. 해운대 청사도 이쪽으로 이전이 되거든요. 주변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보면 이런 데도 센텀 더 퍼스트 오피스텔 이런 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좀 느껴지시죠? 자, 아파트가 보면은 2차, 요게 2차네요. 2차, 3차, 1차 아파트가 있는데 1차는 앞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2차, 여기가 3차입니다. 3차도 마찬가지. 뒤쪽에 메인도로 접해 있고 앞쪽으로는 수영강 연구조망, 따로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데 2차 아파트는 유독 뒤쪽으로는 이렇게 도로가 접해 있지만 앞쪽에 이 땅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의 용도 지역을 보면 중공업 지역이죠. 이렇게 일부 중공업 지역과 3종 주거지 이렇게 땅의 용도 지역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중공업 지역 뜻을 보면 이제 공업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안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상업지 다음으로 좋은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준이라는 게 이제 조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공업적인 역할 하고 나머지는 상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다. 그래서 보면 중공업 지역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중공업 지역을 좀 볼까요? 예시로 우리가 성수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수동 보면 이런 게 다 중공업 지역이에요. 네, 서울숲. 자, 이런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이 막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중공업 지역에 지어져 있습니다. 자, 부산도 마찬가지. 자, 보겠습니다. 백스코도 중공업 지역이죠. 중공업 지역에 지어져 있고. 이런 아파트들, 센트리빌 오피스텔 앞으로 이제 들어올 곳이죠. 중공업 지역에 지어져 있고, 코스트코 이런 것도 중공업 지역에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런 데도 다 좋은 땅이죠. 센텀 스마트 CTB 오피스텔 이런 것도 보면 중공업 지역에 지어진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기 앞에 2차 앞에 이 땅의 중공업 지역이니까 아파트가 이제 앞으로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2026년 2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펜스를 쳐놨거든요. 자, 여기입니다. 펜스 쳐놨죠. 이런 식으로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보면 이런 3차 아파트 이런 거는 딱 지면에 수영강 연구조망을 확보가 가능하고 1차 여기도 마찬가지 연구조망 확보가 가능한데 2차는 조금 위험합니다. 자, 앞에 건물이 들어오죠. 수용 자동차 학원이었던 곳이 매입이 되면서 이제 중공업 지역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땅을 시행사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초고층으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203동 이런 건 좀 위험하죠. 앞에가 이제 막힐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좀 더 먼 과거로 갔을 때 여기 아파트와 여기 3단지와 2단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이왕이면 3단지가 훨씬 더 좋겠죠. 몰라, 조금 더 비싸더라도 저는 3단지를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2단지는 앞에 비어있는 땅이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거나 언젠가는 높은 건물이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속화된 거예요. 웨이브시티가 들어올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데가 보면 LCT급으로 높게 분양 가격을 쳐줄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앞에 땅, 주변 땅, 개발이 가능한 중공업 지역 땅은 좋은 시행사 입장에서는 좋은 먹거림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좀 볼 줄 알아야 아파트도 실패하지 않는다. 막히면 답답하잖아요. 물론 층고를 조금 띄어서 짓긴 할 건데 그래도 수영강을 못 보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울도 가보시면 서초역 여기 아이파크가 있어요. 아이파크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 여기가 주변이 다 상업지거든요. 그런데 요런데 상업지 중에 앞쪽에 분양받았다. 요런데 분양받은 사람들은 앞에 건물이 올라오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도로가 좀 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햇볕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런데 자, 지금 굉장히 빼곡하게 지어지고 있죠. 자, 여기에 분양받은 사람들 여기가 이제 거실이거든요. 여기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제 곧 지어진단 말이에요. 오피스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다 막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틈 보십시오. 거의 손 뻗으면 데일 만한 그런 곳이거든요.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업지역은 자 보면은 이제 연면적 뭐 이렇게 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은 1300%. 좀 어렵죠. 그냥 높게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높게 먼저 지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 앞에도 높게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인접 대지 50cm 띄우고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허가가 난단 말이에요. 상업지는. 더 위험하죠. 그래서 이게 다 막혀버립니다. 이게 아파트가 비싸거든요. 거의 한 20억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2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내 거실이 막힌다. 굉장히 암울하죠. 여기도 보면 다 전부 다 짓고 있습니다. 다 막힙니다.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조금 알았더라면 이왕이면 덜 막히는 데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모든 부동산의 토지 공부는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시민공원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 공원 뷰 굉장히 각광받은 곳이죠. 이런 데도 보면 옛날에는 비어있는 땅이었습니다. 뒤에 이런 베란다, 로얄 캐슬 이런 거 다 막혔죠. 자,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뒤에 아파트들은 다 이렇게 뷰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이 앞에 주류 보이시죠? 구형 종합 주류가 팔리면서 이렇게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건물이 지어지면서 앞에 뷰를 다 가려버린 사례.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위험합니다. 백리명가. 자, 앞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도 주유소로만 계속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비싸게 분양이 되면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주유소를 매입해서 높게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 땅이기 때문에 인접대지 옆에 아파트와 50cm만 띄우고 조금만 띄우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아파트를 짓겠죠. 지금이야 이제 뭐 시장이 안 좋아서 안 짓겠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이 땅을 그대로 놔두기에는. 자, 그러면 요 뒤에 있는 다 막힐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아파트도 보면 원래는 뚫렸습니다. 안 보이죠? 요 아파트였거든요. 앞에 건물 지어져 있고 안 보입니다. 나중에 팔리겠습니까? 팔리기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파트를 살 때도 땅을 좀 볼 줄 아셔야 됩니다.